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성.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도 간만에 수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너무 회사 일이 바빴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리터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리터 입문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건 남들이 안 하는 걸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목받거나 리터 바이크를 타는 것이 바이크 라이프의 목표인 분들에게는 분명히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건 위험을 감수하고 리터로 입문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비싼 바이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게 더 부러운 거죠. 물론 할부로 산 거는 열애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미래를 깎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두카티 프랄부 이런 거는 그렇게 부럽진 않다. 자, 아무튼 리터 입문을 하려는 분들이 놀랍게도 리터 입문이 위험하다고 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리터 입문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자료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고 용기를 얻으셔서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너 알게 된 얘기인데 이게 되게 저는 솔직히 놀랍기도 하고 좀 충격과 공포랄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생각해서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이게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자료를 찾아서 굳이 10명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한두 명이 괜찮다고 하는 자료를 굳이 찾아서 용기를 얻어서 입문을 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이런 선택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까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놀랍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그리고 또 주변에 물어보면은 이미 고수인 분들 또는 리터를 타시는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이제 구력이 되시는 분들에게 리터 입문을 해도 되냐, 초보인데,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부분 반대를 하시거나, 또는 조금 선심을 써줘 봐야 쿼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근데 쿼터 이상은 절대 위험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또 얘기도 들었는데, 요것도 좀 놀랍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도 좀 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꼰대여서 초짜를 무시하면서 어디 발인이가 건방지게 리터를 타? 이렇게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발인이가 개념이 없어서 숙련자들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 아니 꼽게 들어서 니들만 리터 타냐? 그게 무슨 리터 타는 게 벼슬이여? 난 초보인데 리터 타면은 안 되는 게 뭐 있어? 갑질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솔직히 뭐가 맞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린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인생을 사는데 되게 좋은 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만
지혜롭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도 인생을 살면서 크게 사기당하거나 크게 손해보는 일은 안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일단 많은 라이더분들이 리터 입문이 단점이 많다라고 말을 하시긴 합니다. 사실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돌직구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쉬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리터 입문을 발인이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핵심은 그겁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입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좀 말하기 불편한 부분이긴 하죠.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야, 너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돼 라는 취미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자동차를 예를 들어도, 자동차 내가 진짜 돈이요, 난 인생 걸 거다, 풀 할부 해가지고 내 인생 다 걸어서 나 람보르기니 뽑을래. 람보르기니 좀 무리가 있겠고 나 포르쉐 뽑겠다. 뭐 20대 초반에 뭐 저당 잡아서 나 인생 할부 인생 살겠다. 나 이 미래를 저당 잡혀서 나 그냥 포르쉐 뽑겠다. 이런 거 아무도 안 말립니다. 말리긴 말리겠지 물론. 말리긴 말리겠지만 죽진 않아요. 그런 짓 해봐야 안 죽습니다 절대. 배기량 높은 차 뽑아도 죽을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신 저 사채빚 못 갚으면은 사채꾼 우시지마가 찾아와서 러시아 어선에다가 팔아버리겠지. 그리고 뭐 유지비가 비싸다, 뭐 시트가 무겁고 높아서 뭐 힘들다, 뭐 연비가 거지 같아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다, 부담된다, 이런 걸 대부분 뭐 리터급 입문의 단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부 다 사족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바이크라는 건 사실 타다 보면 조금 더 편하거나 조금 더 불편하다 정도 차이지, 그게 사실 바이크를 타는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정도는 어떤 바이크의 선택 기준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말이죠. 솔까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열이 많이 난다, 이런 거 그냥 참는 분들은 참고 타시려면 탈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조금 너무 민감하시거나 난 솔직히 난 그런 거 귀찮아서 못 견뎌, 이런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라이더분들이 그런 거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싫은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거는 단순히 편의성에 대한 문제일 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최신 전자장비에 관한 이야기도 뭐 리터급이면은 전자장비가 많아서 더 안전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요것도 좀 팩트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거 있다고 죽지 않고 산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바이크 제조사 매뉴얼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 뭐 코너링 ABS나 뭐 삼축 AMU 같은 요런 장치들이 달린 바이크의 정식 매뉴얼을 보시면 주의사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치는 모든 상황에서의 슬립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장치를 맹신하지 마시라. 이거는 보조장치지 안전장치가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 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치가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고 때문에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가시거나 시온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가장 위험하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로 볼 때. 자, 첫 번째는 한국 도로는 아주 위험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도로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특히 바이크한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라이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동안 출퇴근을 한 10년 넘게 바이크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급성장했다라는 또 그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더 디테일한 이유는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대략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 일단 깜빡이도 안 켜고 칼치기 하는 차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를 봅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거는 상시 비상등을 켜고 칼치기 하는 비즈니스 배달 스쿠터나 또는 레저용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도 도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200km 이상 쏘면서 달리는 뭐 이런 레저용 바이크들, 특히 솔직히 배달 라이더들만 뭐 딸배니 뭐니 해서 욕하는 라이더분들도 많은데 솔까말 비율상 더 많을 뿐이지 레저 바이크 타는 라이더분들도 과속은 솔직히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신호 안 지키는 거는 조금 날 뿐이에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너를 지키는 라이더분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역 차가 물론 많이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지역 라이더들은 어마어마하게 질서를 안 지키는 라이더분들도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이다. 그래서 레저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분들도 사실은 교통 법규를 잘 안 지키는 라이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바이크 라이더의 한 명이라고 해도 구라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도로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때 여러분의 바이크가 저배기량이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충격도 적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125cc 이상의 바이크부터는 특히 쿼터를 입문용으로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리터만 최고라고 허세 부리시는 라이더분들이 리터 미만 잡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쿼터가 절대 만만한 바이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초심자 입문도 절대 쿼터로 하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쿼터만 해도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리터만 가속력이 좋냐? 당연히 리터가 가속력이 더 좋은 건 맞죠. 미들급이 훨씬 더 좋고 이런 건 맞지만 쿼터 또한 초보자한테는 이 만만히 볼 바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쿼터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바이크입니다. 125cc 이상부터는 바이크의 가속력이나 최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125cc보다 고속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압도적입니다. 한마디로 들이박을 때 속도가 현저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슬립 사고라면 속도 차에서 오는 충격이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데 슬립할 때 여러분이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져서 충돌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멈춰있는 트럭이나 또는 뭐 전봇대, 이 가로수 이런 곳에 다이렉트로 들이박거나 또는 날아가서 들이박는 경우에는 이 속도의 차이가 치사율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어떤 멈춰있는 사물에 충돌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 궁금하시면은 해외 사이트 구글에 가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마 국내에는 너무 좀 수위가 높아서 자료가 없을 텐데 해외 구글 사이트에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한번 해보세요. 바이크를 타고 가다 과속으로 멈춰있는 사물을 충돌했을 때
라이더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시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진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바이크 라이딩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자, 한마디로 한국 도로는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한국 도로에서 경험이 부족한 라이더가 125cc 이상의 바이크를 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아직 사고를 안 나봐서 사고의 무서움을 잘 모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직접 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구글 이미지 찾아보시고 경각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사고 관한 이야기는 저 역시도 사고가 나보기 전에는 그 무서움을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간혹 바이크를 타는 것이 스릴 또는 위험한 도전의 스포츠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서킷에 가서 트랙을 타시는 라이더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공도나 일상 주행에서 그런 스릴을 경험하시려는 분들은 취존이긴 합니다만 부디 남들에게 피해만은 안 주시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메치니코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장비가 좋아서 리터가 더 안전해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전자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도로에서 옆에서 차들이 마구 밀고 들어오고, 차뿐만 아니죠. 같은 종족인 바이크들도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졸음운전 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트럭이나 승용차가 뒤에서 멈춰있는 바이크를 그냥 박아버리는데, 이거 전자장비 좋아한다고 이게 도움이 됩니까? 뒤에서 박았을 때 사출되는 탈출 장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걸 만들었다가는 터널에서 사출됐다가 터널 천장에 박아서 머리가 터질. 또한 캐주얼한 복장으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나면 그만큼 몸이 다치게 되는 게 과학인데, 이게 125cc일 때는 그나마 다치더라도 충격이 덜 와서 덜 다치게 되는데, 배기량이 올라가서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쓸리고 끝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갈려 나갈 수 있어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사고 시 몸을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는 꼭 인지하시고 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냥 과학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복장으로 바이크를 타던 제가 그거를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욕은 할 필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타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났을 때 그만큼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팩트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요즘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가 요즘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딴 건 모르겠고, 본인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위험한 부분이 어떤 건지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는 거고 방심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위험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안 좋은 내가 사고 나는 생각을 하면은 재수가 없어,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도 존중은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편입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사고가 나더라도 장애가 생기길 바라지 않는 라이더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생각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하나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토바이 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건 꼭 기억하세요. 익숙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항상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항상 싸움을 하지만 농담을 하거나 유머 감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장난치고 헛소리를 많이 해도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는 엄청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또 조금 샜는데, 다만 위에 이야기 드린 사항들은 대부분 도로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생존 전략이 발달한 라이더라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회피 스킬이에요. 이것은 도로의 전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두뇌와 운전 경험치가 높은 분만 가능한 테크닉입니다. 발인이 같은 경우는 경험 부족 때문에 사실 절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로에서 사고 위험을 무수히 많이 겪어보거나 또는 사고를 당해본 라이더들한테만 생기는 어떤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사선에서 수년간 살아남은 군인의 어떤 생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자동차 운행을 해본 라이더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런 라이더조차도 본인이 차를 몰 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과 바이크 운전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차만 몰아본 라이더는 바이크 라이더의 이동의 특성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바이크만 몰아본 라이더는 자동차 드라이버의 이동 특성을 예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차와 오토바이를 다 타본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100% 공감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버스나 트럭, 택시의 움직임을 예상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몰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차종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은 팁을 드리자면, 운전하실 때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은 그냥 음악만 듣고 운전하지 마시고 이런 차량들의 움직임의 특성이 어떤지 관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관찰하다 보면은 묘한 특성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차량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알아두시면 알아두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전거나 킥보드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타는 전동 휠체어,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전운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이유는 바로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에서의 무거운 바이크의 컨트롤 능력치가 발인이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바이크를 타더라도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속에서 가벼운 바이크를 탈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컨트롤을 해야만 고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이크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말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걸 다 설명하고 실제 몸으로 느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거는 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코너에서 눕고 싶은데 밑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나와서 여러분이 바이크를 눕지 못하게 밀어낸다는 기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눕지 못하게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들이 여러분들을 땡기고 있다라는 뭐 이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먹해지는 거예요. 되게 이거 이도저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면은 약간 가위에 눌렸다 그래야 되나? 그냥 마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어떤 마비 상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큰 사고를 경험하는 라이더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시운행 특급 열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라이더가 자신의 실력을 알고 과속을 안 하고 저속에서 코너를 돌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라이더들은 테크닉이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하지만 과속을 즐기고 코너를 빠르게 돌고 싶어 하면서 카운터 스티어링조차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라이더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카운터 스티어링 배우라고 하면은 발작 버튼이 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안 배우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분들 중에 본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분들은 일부러 배우시면 오히려 엇박자나고 뭐 이상하다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본능에 맡기셔서 라이딩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전혀 이해도 못하시고 테크닉적으로도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코너에서 깝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몸치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배기량 업그레이드를 하면 가장 위험한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배기량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숙달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력이 있는 라이더분들이 저배기량 입문을 추천드리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뭐 버릇없게 어디를 그냥 미들이나 리터를 넘봐? 아주 그냥 뭐 이런 것 때문에 입문을 추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라고 저배기량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고속에서의 조작 미숙 현상은 아직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는 못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하다가 그냥 코너에서 꼬라 박는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비, 게임에서 이제 스턴 걸린 상태, 혼란 상태,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좌코너 중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대부분 가드레일을 받고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우주의 별이 되는 겁니다. 우코너에서는 대항 차량이랑 정면 충돌로 꼬라 박는다, 쥐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고 영상이나 사고 사례 등을 보면은 댓글에 뭐 이제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누워야지, 야 거기서 카운터를 쳤어야지, 야 거기서 이빠이 뭐 꺾었어야지, 체중 이동을 했어야지, 뭐 무릎을 긁어서 눕혔어야지,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실제 그 상황에 사고당한 라이더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고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난 그 라이더 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알아도 못해서 안 한 거지 일부러 안 하는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고나신 분들 중에. 저도 중앙선을 과속으로 넘어가 본 경험이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더 누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저속에서처럼 바이크가 움직여주질 않는데 뭐 어쩝니까? 그냥 하면서 중앙선 넘어가야지. 시운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저야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 사실 어떤 테크닉도 자신이 시도해보지 못한 영역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더 누울 수 있는 속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도전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전자장비가 백날 좋아져 봐야 아직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바이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ABS가 있으면 정말 좋고 더 안전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ABS가 없는 바이크를 탄다고 해서 뭐 치사율이 높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는다?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거만 가지고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운전 습관, 도로에서의 생존 스킬, 도로를 보는 전술적인 안목,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제력. 사실 저도 하루빨리 과학이 발달해서 바이크 라이더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첨단 안전 장비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가 2024년인데 뭐 요새 뭐 로봇가 막 뛰어다니고 AI가 막 사람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막 이런 시대가 왔는데, 최근에 AI가 동영상 영화까지 이제 만들어 버리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사실 AI가 이 정도 발달해 봤자 물리적인 이런 과학 기술들, 이런 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항상 과학은 뭔가 불규칙적으로 발달한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AI 발달하는 것보다 요런 거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이크 쪽으로 최신 첨단 장치라고 해봐야 근래에 나온 게 무선 에어백 정도죠. 이것도 비싸서 보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알리에서 빨리 보급 모델이 저렴하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을 믿습니다. 샤오미 같은 회사가 좀 저렴하게 만들어주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한 지금 금액의 한 반값 정도만 떨어져도 좋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좀 너무 비싸요. 거의 뭐 70만원, 80만원을 육박해서 아직은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사실 이런 첨단 안전장치가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내일 저희는 바이크를 타야 되기 때문에. 리터급 바이크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식 소비 문화에 빠져 계신 분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게 뭐 취존이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좀 사회성 종특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동호회에 나가서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나의 전부라고! 사실 이 부분은 한국 사회가 워낙 남을 참견을 많이 하고 더 비싼 거를 소비하면서 남들에게 뭔가 무시당하기 싫고 좀 자랑도 좀 하고 갑질도 좀 해보고 나보다 싼 거 타는 애들 좀 무시도 좀 해보고, 이런 문화가 최근에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솔직히 저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이크를 타오던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바이크를 입문하신 분들은 과거 바이크 문화를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로 과열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특히 또 플렉스 문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상관없지만 뭐 이게 뭐 사회적인 뭐 분위기라면은 또는 대세라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되든지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목숨까지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문자가 고배기량으로 입문을 하고 싶다라면은 다 상관없지만 요것만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터급 입문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사가 오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가 없다면 저는 리터 입문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리터급으로 입문하고 싶은데 어떤 거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주저앉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다면 하십시오. 본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만일에 그분이 저는 이게 나의 전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는 살 의미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저는 죽더라도 리터급 입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라면은 저는
절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의견에 존중을 해줘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타지 않을 수 있는 바이크는, 그렇다고 이것도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보다 한 200배 정도 위험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진짜 목숨을 안 걸고 타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는 바이크의 배기량은 50cc에서 125cc 정도가 한계입니다. 커브 정도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상 배기량부터는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타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왜 더 위험하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경험 미숙도 포함이 되지만 본인이 실수만 안 하면은 사실 큰 사고는 안 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한 우리나라 도로 상황 자체가 솔직히 되게 매너 있거나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큰 사망사고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라이더 혼자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특히 시내에서 많은 사고가 나죠. 매스컴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의 대부분 큰 사고 소식은 투어 갔다가 코너에서 혼자 오버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를 자꾸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지만, 실제로 더 많이 나는 사고는 시내에서의 자동차와의 교통사고입니다. 그것도 대다수의 사고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나는 사고예요. 실제로 과실은 차가 더 많은데 오히려 피해는 더 크게 입는 게 오토바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고 팩트라는 거, 한국의 현 주소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라이딩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저는 또 출퇴근으로 시내에서 많이 타는데,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운전을 매너 있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운전 좀 스마트하게 개념 있게 운전만 해도 아마 시내에서의 바이크 사망 사고는 현저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운전면허를 쉽게 따고 좀 그런 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운전면허는 더 따기 쉬워졌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배기량 오토바이도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더 사기 쉬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환상적인 콜라보를 이뤄서 폭발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